아파트와 다세주택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 2차적으로 전부로 법원에 가가지고 우리가 확인하는 건데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제 경매투자의 정석에 있는 책 갖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된다.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입찰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적법한 자격 유무를 점검해야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자가 아닌데 입찰에 들어가면 그 입찰 그 서류는 입찰 참가에 대한 모든 절차는 무효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원에 대해서 입찰에 참여가 가능한 사람이 누군가, 일단은 그 돈을 빌려주고 건재당을 설정하거나 또는 집행권을 갖고 배당 요구한 이 채권자 같은 경우는 모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 담보권자가 있죠. 이 건재당권자나 담보가등기권자, 또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 또는 제3취득자, 그 경매당한 물건을 경매물건을 취득한 사람이죠.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취득한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하죠. 그리고 채무자가 남편인데 부인이나 자녀분들은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물상보증인은 그 형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해준 그 물상보증인, 이런 경우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일반 대중들, 일반 국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가 다 이제 그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법정 대리인이 있으면 되는 거지만. 자, 그러면 입찰에 참여가 불가능한 자는 누구냐? 채무자. 채무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이거는 강제경매일 때의 소유자는 채무자죠. 이런 경우도 이제 임의경매에서는 채무자가 참여할 수 없고요. 강제경매일 때는 소유자가 즉 채무자니까 이런 경우도 참여할 수 없다. 또 행위무능력자, 행위무능력자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고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또 재경매 절차에서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전 낙찰차, 전 매수인이죠. 이러한 경우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요. 이번에는 경매법원의 법관 또는 법원의 직원들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 집행관 또는 그의 친족, 입찰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사나 그의 친족, 경매 관련 유죄 판결을 확정 판결을 받고 나서 2년이 경과되지 못한 사람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입찰에 참여하는 가능한 사람하고 입찰에 참여가 불가능한 사람이 누군가를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입찰에 참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입찰을 참가할 때 준비 서류가 있습니다. 본인이 입찰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신분증, 본인이 신분증, 본인이 도장은 막도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수 시점, 입찰 보증금 신청 보증금이죠. 최저 매각 가격의 10%에 대한 매수 신청 보증금을 이제 수표로 끊어가지고 참여해야죠.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의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입찰 보증금에 해당되는 매수 신청 보증금을 가져가야죠. 이거는 최저가격의 10%에 해당되는 매수 신청 보증금을 가지고, 입찰 보증금이라고 하죠, 이런 거는. 근데 법원에서는 매수 신청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본인일 때하고 대리인일 때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있어야 되고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하고 대표이사의 신분증, 그리고 법인 도장, 매수 신청 보증금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입찰의 경우에는 공동입찰 신고원, 공동입찰자 목록, 그리고 불참자의 그 인감증명서, 불참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참석자의 신분증, 도장, 매수신청 보증금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공동 입찰할 때에는 반드시 입찰하기 전에 공동 입찰 신고원하고 공동 입찰자 목록을 집행관한테, 법원에 가면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집행관이고 옆에 있는 분들이 이제 집행관 보조원인데, 그 집행관이나 집행관 보조원에게 공동 입찰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공동 입찰 신고원하고 공동 입찰자 목록을 같이 달라고 그러면 입찰 서류와 함께 같이 줍니다. 그리고 입찰 당 이제 이렇게 서류를 받았다 그러면, 서류를 받았다고 받고서 이 이런 서류를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입찰 당일날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입찰 당일 경매법정에서 입찰 게시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보면은 그냥 입찰 게시판을 확인 안 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당일날 아침에 취소나 변경이나 연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몇 시간 동안 기다려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해가지고 보통 입찰이 10시 한 10분에서 11시 한 40분 동안 이렇게 1시간 10분 정도나 1시간 20분 정도 입찰 이제 시간을 주어지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발표까지 하니까 뭐 12시 1시가 돼서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아니 왜 김아무개 씨 왜 경매가 연기됐는데, 경매가 취소됐는데 어떻게 그것도 모르고 입찰서를 제출했네요. 이거 도로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경매법원에 가면은 경매법원 입구에 좌측이나 우측에 보면 입찰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연기되어 있는지, 변경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경매가 취소됐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경매가 진행될 때만이 우리가 그 입찰장에 들어가서 입찰을 할 준비를 하고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보면 이제 그 입찰자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이제 그 참여가 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을, 이렇게 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자인지 또는 이제 불가능한 자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근데 입찰에 참가할 때 본인이 직접 입찰하는지 아니면 대리 입찰하느냐에 따라서 입찰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법인일 때 서류 또는 공동 입찰일 때의 서류 같은 걸 확인합니다. 이런 걸 확인하고, 확인했다면 그 다음에 뭐냐면 경매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이제 입찰 게시판을 꼭 확인해서, 이 게시판에서 경매가 물건이 진행되는 건지, 연기되어 있는지, 이제 변경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매각 절차가 진행될 때만이 경매법원에 입장을 해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경매에 가기 전에 아침에 일찍 대법원 경매 사이트를 들어가서 이 물건이 오늘이 이제 경매가 진행되지 아니면 연기된지 변경된지 취소된지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경매 입찰하기 전에 우리가 꼭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이제 경매 기록을 그전까지 어저께까지 권리 분석한 부분들을 아침에 다시 봅니다. 전체적으로 맑은 정신에 좀 일찍 일어나서 봐가지고 그 동안에 권리 분석한 거하고 어저께의 권리 분석의 사항하고 오늘의 또 아침에 이제 그 변동 사항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그리고 경매가 이제 그 취하됐는지 변경된지 연기된지 아니면 경매가 진행된지 꼭 확인하고 나서 법원에 가가지고 지금같이 또 이 입찰 게시판을 확인해 가지고 이제 경매 사건이 진행되는지 취하 변경 연기를 또 확인합니다. 왜냐면 그 아침에까지는 취소가 안 됐는데 경매 법원에 가가지고 9시쯤 이후에 9시 10시 경매가 10시 정도 진행이 되니까 그 10시 9시 10시 사이에 또 취하 변경 연기 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경매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입찰 게시판을 꼭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경매에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이제 그 확인할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자.